안녕하세요. 세상의 창입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분쟁이 도화선이 되어 양국 간 경제전쟁으로 확전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세상의 창은 정치의 측면이 아닌 1980년대 시작된 미일 간의 반도체 분쟁을 통한 한일 간의 갈등을 경제의 측면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D램의 주도권을 지닌 한국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선언하였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정부는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일본 정부의 일련의 반도체 관련 중간재 수출 규제를 향후 반도체 사업에서 한국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980년대 미일 간의 반도체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7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의 보호, 통제 및 미국 기술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습니다. 일례로 일본 정부는 초고밀도 집적이로 연구 개발을 위해 후지츠, 히타치, 미쯔비시, MBC, 도시바 등 일부 일본 기업들에게 약 2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76년부터 82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들어간 직접 및 비직접적 금융 지원액은 총 약 5에서 2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1980년대 미쯔비시 전기,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 반도체 업체가 압도적인 성장세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상무부에 일본 덤핑 문제 조사를 명령하였고, 1984년 LA 올림픽 이후 미국 반도체 시장이 대불황으로 전환되자 시장의 급변은 열세였던 미국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TI는 1984년 대규모 해고, 인텔과 NS, 모토로라도 가동시간을 단축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85년 일본 반도체 업계 7개사가 부당하게 D램을 매매하고 있다는 마이크론의 덤핑 소송을 시작으로 AMD와 NS의 연이은 소송은 미일 분쟁은 소송으로 확전시켰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이 일본에 미국산 반도체 수입 촉진을 강요한 것이 허용되었는데, 미일 반도체 협정에 따라 미일 간의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였지만 미국은 다시 일본의 제3국 시장에서의 덤핑을 이유로 87년 추가 보복 조치를 발표, 미국과 일본은 전후 최대의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액으로 약 3억 달러를 상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제 컴퓨터나 TV, 전동 공구에 대해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100% 보복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후지츠의 페어차일드 인수를 저지하는 등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이 이어져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강해졌지만 일본 반도체 업계는 제조기술 향상으로 대응, 성공적으로 맞서 나갔습니다. 80년대 후반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 30개사의 매출액은 4조 엔으로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반도체 마찰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 약 2배로 확대되었고, 일본 반도체 산업 약화에 성공하지 못한 미국은 새로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 기존 100%의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전략적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동시기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에 의한 침해를 이유로 일본 기업을 공격, 일본 반도체 업체가 지불한 특허료는 몇천억 엔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미국 반도체 산업의 회복으로 대일 제재는 종료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 미일 반도체 마찰에서 시작하여 10년이 경과한 1992년에는 컴퓨터 수요에 힘입어 인텔이 성장, 미국 반도체 업계가 회복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D램에서는 한국 삼성이 일본의 새로운 위협이 되어 앞에는 인텔, 뒤에는 삼성이 위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시기로서 9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3.1, 95년 윈도우 95를 바탕으로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미국 기업이 전자업계 패권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전 및 오디오 장비에 강했던 일본 세력은 서서히 후퇴하게 되며 94년 미국은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 종료를 결정, 미일 반도체 마찰은 시작된 지 13년 후인 1996년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회복으로 대일 제재가 종료 수순을 밟았던 것처럼 일본의 무역 제재는 정치적인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지만 사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패권과 관련한 경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0년에 진행된 미일 간의 반도체 분쟁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할 것입니다. 즉,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에서 한국이 한 발 더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수 있으며, 일본의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의 암묵적 동의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측의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위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 구조가 과거 자유무역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움직였다면, 미중 무역 전쟁을 시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며 보호무역의 틀 안에서 성장했던 경제구조가 95년 OECD 가입을 시작으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자유무역의 틀 안으로 급격히 옮겨가면서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정부의 금융,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지고 글로벌 분업체계에 뒤처지는 산업들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던 일종의 전환기의 성장통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린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상대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유무역에 쉽게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만, 세계 경제는 브렉시트,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나타나는 보호무역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빠른 정책적 대응을 통해 지난 1997년의 전환기의 성장통을 겪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